좀 농촌 선교센터에 대한 바람을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역의 농촌 선교센터이기도 하지만 또 농촌 선교센터가 이제 또 운영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정체성은 총회 농촌 선교센터거든요. 그래서 부서와 같이 협력해가지고 부서를 돕기도 하고 부서와 협력해서 전체 총회의 농어촌 선교에 대해서 같이 구상했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영란선교회 우리 최영계 사무국장님 소개해 주셨지만 과정을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린 게 아니고 기독공부의 기사나 농어촌 선교부 기사를 보시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이 특히 북한 교회와 농어촌 선교에 정말 애정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에 2억 원을 총회로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바람은 좀 자잘하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좀 미자립 교회가 자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그 좀 헌금이 셌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5천만 원씩 3교회를 선정해가지고 지원을 했고요. 한 교회가 선정이 안 돼서 5천만 원이 남아서요. 저희가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도 중요하지만 또 500만 원으로 10곳을 선정하면 그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안을 드렸고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를 통해가지고 500만 원 10군데를 선정해가지고 지원했는데 총회 농촌선교센터가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아마 오늘 이런 세미나는 재정도 아마 공모사업 통해가지고 지원받은 재정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제 총회 농어촌 선교부 총무로서 좀 제가 고민하고 있던 거를 좀 잠깐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이원정 목사님이 무려 원고를 2달 전에 1달 반 전에 전화해가지고 저거 원고를 독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좀 뭐 이렇게 고맙기도 하고 근데 제가 도저히 그냥 이게 또 말로 하는 거하고 쓰는 거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시간 달라고 하고 근데 역시 시간을 준다고 쓰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트리키를 다녀왔는데 트리키에 가기 전에 급하게 못 쓰면 아예 못 쓸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보내드린 글을 다 보지는 않고요.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시대 다 아시는 것처럼 생명멸절의 시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번에 총회사회봉사부가 정책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다중재난과 사회적 돌봄이라는 주제를 했어요. 다중재난은 말 그대로 이제 재난이 한 개 살수 오는 게 아니라 전쟁의 문제, 기후의 문제, 여러 가지 자연재난의 문제, 초저출생의 문제, 초고령화 문제 이런 것들이 겹쳐서 오지요. 그 중에서 그런 다중재난 속에서 가장 희생을 당하는 사람은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지난 여름에 경상북도나 이제 집중호우가 내렸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사진을 보면 사진 딱 하나가 제 마음에 딱 꽂혀가지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대구인가요? 물에 휩쓸려 갔는데 전동 휠체어만 남아있고 사람은 없는 사진. 네. 여러분들 서울에서도 2년 전인가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들은 반지하의 장애인이었습니다. 반지하의 장애인이었죠. 가장 약한 사람에게 이 다중재난은 가장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이 기후 위기 시대는 생명이 멸절됩니다. 지금 하루에도 종이 이 지구상에서 지금 멸종되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좀 거리감을 두고 멸종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농어촌 선교부 신동숙 목사님이 인삼농사 안 된 얘기를 예전에는 교우들이 인삼에 수확하면 한 것들을 갖다 놓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어가지고 물어봤더니 이제 인삼이 자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가뭄에다가 그다음에 폭염에다가 집중호우가 되니까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멸종이 되고 생물들이 그렇게 농사 지을 수 없으면 이게 남의 문제일까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으면 나중에는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요? 그 시기가 점점 당겨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총회가 생명운동을 20년 지금 진행을 했고요. 이제 좀 새로운 10년 생명운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생명업계 10년 그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위기인 시대에 우리가 이제 이런 좀 크게 얘기하면 이제 농어촌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이 시기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은 거대 담론보다는 그런 전제는 갖고 있지만 저는 이제 비판을 좀 하자면 저희 총회의 생명운동체 생명살리기 10년 운동, 치유와 화해 생명운동체 10년 운동을 좀 보자면 여전히 담론에 머무르는 수준이었고요. 지역교회, 특별히 농어촌교회 현실과 조금 떨어졌다는 생각을 제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생명목회 순례 10년 준비하고 있는 이 시기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총회 총무로서 농어촌 선교부의 존재감 내지 위상을 여러 부처 사이에서 좀 높이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총회가 18개 상임 부서가 있습니다. 위원회까지 포함하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국내 선교부 하면 딱 전도 개척이라고 하고 매 회기마다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딱 이게 드러났거든요. 세계 선교부 선교사 훈련 매년 선교사 훈련 해가지고 파송합니다. 그죠? 이게 딱 드러나요. 저희 사회봉사고요. 사회 문제 대책도 있지만 재난보호를 담당하다 부서다 보니까 총회로 홍보임이 들어오고 늘 총회 임원들과 함께 나가서 재난 현장도 방문하고 지원도 하고 이렇게 좀 구체적인 일이 있는 거예요. 농어촌 선교부 농어촌 선교라고 하는 명확한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제가 딱 이게 부서를 맡고 보니까 이 여러 부처 내에서 실질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뭐로 할 것인가라는 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저희 총회 100주년에 오면은 온 카페라고 다 한 번씩은 이용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상설 전시대를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그거 좀 보여주실까요? 네, 잘 보이시나요? 이게 총회 딱 100주년에 오면 카페가 있고요. 상설 전시대가 있어가지고 이걸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농어촌 선교부 한다는 표시도 있고요. 누구나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모토는 같이 산다, 같이 있게 산다라고 잡아가지고 딱 표시를 해놨습니다. 농촌과 도시가 같이 살아야죠. 그 다음에 농촌교회와 도시교회가 같이 살아야죠. 근데 뭐로 사느냐? 가치를 공유하면서 같이 있게 산다는 겁니다. 그 가치라고 하는 거는 생명, 협동, 공생 그런 거죠. 상생. 그래가지고 저희가 누구라도 좀 이렇게 총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근데 아직은 절반의 미완성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상품을 전시하고 바코드를 찍으면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그 시점까지 못 갔고요.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농어촌 선교부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제 나름으로는 생각. 이게 코로나 때 시작해가지고 거의 망할 뻔했었습니다. 잘 넘겼습니다. 이게 카페까지 해서. 그 다음에가 두 번째요. 네, 쌀 짚어주시고. 제가 오늘 이걸 좀 갖고 와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 다 나눴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는데 제가 어제 부산에서 너무 늦게 왔고 생각을 했는데 놓쳤습니다. 저희가 800g입니다. 1kg도 아닙니다. 왜 800g이냐 하면 교인들이 와가지고 특히 도시 교회도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 성경 가방에 800g이면 딱 맞습니다. 갖고 가시기에도 무겁지 않고요. 요거 한 끼, 요 쌀 800g이면 4인 가족, 3인 가족이 한 끼 정도 드시고 2인이면은 2끼 정도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농어촌 성경 아까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이거를
지금 3년째 나누고 있는데 추수감사절 할 때 도시교회는 주로 떡을 많이 나눠주시고 많이 안 갖고 가셔요. 문제는 떡이 너무 흔해가지고. 근데 저희가 이거를 첫 해는 한 29,000개를 무농약 쌀이거든요. 도시교회가 구입해가지고 추수감사 주일날에 교우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연말이나 연시 때 이런 쌀들을 지역 나눌 때도 이제 쌀을 좀 나누는 거죠. 그래서 좀 눈에 보이는 그리고 이제 총회 임원들에게 선물합니다. 매년 이걸 갖고. 그래서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총회 사무총장님이 어디 가실 때 꼭 이 쌀 하나씩 선물로 갖고 가시죠.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도 어느 교회에 한 개 선물 드리면서 설명을 했는데 1월 1일 날 1000개를 주문을 하셨어요. 저는 이게 많이 팔리는 것보다도 자꾸만 농어촌 선교부라고 하는 가격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농어촌 선교부 총무가 되고 나서 우리 농촌부 역사를 봤더니 저는 농촌부는 일제시대 때가 가장 전성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제시대 때 굉장히 농촌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일제에서 강제로 선교부가 폐쇄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해방이 되고 5년 뒤에 전쟁이 났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산업 근대화되면서 농촌은 점점 축소되지 않습니까? 제가 농촌 선교부 역사를 봤더니 농어촌 선교부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또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말도 안 되는 다른 부서랑 군 선교부랑 농어촌을 막 섞어놓기도 했다가 또 생겼다가 이번에 또 세 개의 부서가 함께 도농사회처럼 됐지 않습니까? 제가 그 역사를 아주 마음 아프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농어촌 선교부가 다른 부서에 견주어서 이렇게라도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부서가 살아남는데 현실이니까요. 지금 저희 교단은 자꾸만 총회 주일 헌금과 상회비가 줄어드니까 계속 축소하고 있어요. 10명의 총무가 있었는데 5명으로 축소시켜 놓고 저만 하더라도 사회봉사부 총무를 시작했는데 지금 3개 부서를 맡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부, 농어촌 선교부, 남북한선교부. 실행위원회가 다 살아있어요. 도농사회주를 묶었지만 3개,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식의 기구개혁이라고 하지만 축소시키는 거죠, 계속요. 그런 면에서 저는 어쨌든 총무로서 농어촌 선교부를 계속해서 부서 내에서 어쨌든 위상과 존재감을 가지도록 하는 게 저의 총무의 첫 번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저는 부서와 산하단체, 지역과의 협력망 만들기인데요. 그런 면에서 지금 충주 농촌소비센터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총무는 요즘 계속 죄송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다니고 오늘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되는데 한 부서 회의에 들어가면 부서 회의를 제대로 마치지를 못하고 또 다른 회의 가기 때문에 중간에 일어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도 제가 1시 반에 이제 시작하면 5시 반에 지금 티리키에 저희가 컨테이너 총 202동을 건설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 5년간 추방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너무 마음 아픈 현실인데 그분을 오늘 저녁에 부장님이 식사 초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가 있기 전에 미리 잡았던 거였는데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 김학범 과장님이랑 저랑 일하는데 김학범 과장님 혼자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산하단체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 선교부 또 농목협이랑 같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총회는 총회대로 현장은 현장대로 갈 거기 너무 눈에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하는 게 이런 거죠. 107회기에 총회 농어촌 주일이 5월달에서 11월달 추수감사주일로 저희 총회를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그 5월달이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농어촌 주일을 정해놓으니까 어떻게 개 교회에서 5월달에 농어촌 주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계절적으로 5월달이 농촌에 계신 분들 가장 바쁜 달 아닙니까? 저희가 청원해가지고 107일부터 이제 시작한 지 2년 됐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의문. 과연 저희 교단의 교회가 뭐 9,800개라고 하는데 농어촌주의를 지키는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 농어촌 지역에 있는 교회도 농어촌주의를 지킬까? 저는 퀘스천입니다. 근데 저는 제안이 이 충주 농촌선교센터가 팀을 만들어서 굉장히 좋은 농어촌주의를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미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를 전국 교회에 일단 농어촌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자료를 보급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저는 우리 교단의 장점이 뭐냐면 농목협 조직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상 사업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농목협 회원 교회들이 농어촌주의를 지키고 그 자료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또 다음에 준비하고 점점 수준을 높여가지고 농어촌주의 자료를 만드는 거죠. 또 하나는요. 저는 이 먹고 사는 것, 특히 안전한 먹거리를 만드는 것은 전 국민적인 문제 아닙니까? 근데 과연 도시교회가 얼마나 이런 농촌의 문제, 어촌의 문제, 농업과 어업의 가치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또 농어촌 현장에 계시지만 농어촌 현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농촌의 문제, 어촌의 문제, 농업과 어업의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런 좋은 자료들을 만들어서 계속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일상적인 사업을 총회와 산하단체, 농목협, 농촌소비센터가 같이 협업을 해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그런 것들을 좀 구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집 42쪽에 보시면 농어촌 도시교회 협력란 구축입니다. 저는 단지 이걸 제안하는 것은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농촌교회가 어촌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도시교회가 도와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일방적인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도 않고요. 사람을 자꾸 의존하게 만듭니다. 저는 제가 사회봉사하고 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난보호 일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그 돈을 나누고 물자를 나누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프간, 이라크 전쟁, 쓰나미에 지역에 왔는데 사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립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영원히 의존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봤습니다, 제가. 그리고 주는 사람은 위에 있고 받는 사람은 아래에 있고. 저는 오히려 농어촌교회 협력을 제안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촌교회가 도시교회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 안내도 해야 되고요.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980년대부터 여성 농민 운동가 되게 줄기차게 요구해가지고 이루어진 게 학교 급식입니다. 학교 친환경 환경 급식이요. 지금 무상급식 대상자 학생이 613명 이라니까 주 5일 정규시간에 국내산 농수축산물로 600만 톤이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학교 급식은 연간 약 7조 원의 돈이 드는 중요한 경제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경제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친환경 농업, 어업의 고루이고 먹는 사람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산 농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아주 귀한 일이죠. 그런데요, 저는 궁금해요. 교회가, 한국 개신교회가 한 6만 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인 수가 뭐 많이 줄다고 하지만 800만 9만 명인데 매주일 교회에서 식사하시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서는 친환경 급식을 안 할까요? 저는 교회가 가장 자본주의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나가고 있는 도림교회인데요. 목사님 설득해가지고 추수 감사주일마다 그 800g사를 5,000개를 3년째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급식실에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이 반대하는 거예요. 비싸다. 근데 이거는 도림교회만이 아니에요. 도림교회는 그래도 설득을 해가지고 매년 5,000개의 쌀을 구입해서 나눠주고 있거든요. 교회야말로 생명을 얘기하지만 그
그 교회에서 말하는 생명이 얼마나 허구적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친환경 급식을 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딱 한 끼라도 친환경 급식이 안 될까? 이런 것들을 농촌교회, 어촌교회가 안내를 해야죠. 저는 왜 안 하냐고 비난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먼저 인식을 하고 조금씩 하신 분들이 안 되는 사람들, 교회들을 안내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내를 해야죠. 인식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지금 그 농촌이나 도시나 이제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이 많은데 농촌에서 그 공동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게 저희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혼자 사시면 정말 걱정할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드세요. 근데 그래도 공동급식이 있으면서 같이 모여서 먹는 기쁨도 있고요. 또 그나마 한 끼라도 이렇게 영양가 있게 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 좋은 것들이 이제는 뭐 조금만 있으면 2025년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합니다. 그런 것들이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교회 이루어져야죠. 저는 그런 면에서 농어촌교회가 단지 어렵기 때문에 도시교회의 지원을 받고 있어가 아니라 오히려 농어촌교회와 도시교회가 협력함으로써 인식의 전환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우리 쌀 800g 나눔하면서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시작하고 좀 세월이 쌓이면 추수감사주일에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을 도시교회 초대해서 설교라든지 교제하고 그 다음에 자매관계로까지 이어지도록 좀 연결해보자라고 하는 첫 출발점이다라고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세문안교회라는 윰누리교회가 이제 아우리치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충주 지역 세문안교회인가요? 그냥 1년 하는 게 아니라 3년간 오기로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기회죠. 도시교회가 농촌교회의 현실을 인식하고 그런 사고에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전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내를 해야 되죠. 그런 면에서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가 좀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네 번째로 제안한 거는 좀 실질적인 도움도 필요하더라고요. 농어촌교회가 너무 낡아가지고 리모델링이나 저한테 요청을 많이 하시는 전도물품을 좀 지원하고 그 다음에 공모사업 등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우리 영란선교회 또 한번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총회에도 재정이 있습니다. 저는 CWM 기금을 적정하려고 합니다. 돈 모아둘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좀 도시교회를 연결해가지고 이제 건물이 교회당에 너무 낡아가지고 이게 정말 교회 사택도 그렇고요. 제가 가끔 가다가 현장 가면 반드시 방문을 하거든요. 근데 화장실 문제라든지 너무 열악한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 지을 수는 없더라도 살아가실 때 조금 도움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 같은 것들을 연결해가지고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 사업은 몇 번 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교회랑 연결해가지고 좀 전도물품 지원 같은 것도 좀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시대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정책 문서의 작성입니다. 우리가 2010년도에 정책 문서를 만들었는데 되게 훌륭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누가 뭐래도 기후 재난 시대, 기후 위기 시대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을 반영한 새로운 정책 문서를 좀 필요합니다. 저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좀 초안이 나오면 지역에서 초안을 갖고 토론할 수 있는 이런 장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정책 문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다행인 거는 이번에 이제 김종국 목사님 그때 몇 분이 애쓰셔가지고 농어촌 특별발전위원회 특별위원회로 저희가 조직이 됐고 거기에서는 저희 교단의 농어촌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정책 문서에 그 실태조사를 반영해가지고 저희들이 새로운 정책 문서를 지금 만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여섯 번째로요.
44쪽에 보시면 농어촌 현실에 맞는 법과 제도 조건이 농어촌을 위한 대변입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읽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프린터를 해가지고 두 분 조성도 교수님과 한국일 교수님 강의하고 이렇게 읽고 왔는데요. 총회에서 아까 연속되는 건데요. 농어촌 교회를 대변하는 게 없더라고요. 총회 2박 3일 저희는 총회를 합니다. 9월 달에. 단골로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군소개 하시는 분들, 군목들. 군목들은요, 그 군복 입고 와서 막 경례하면 총대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주셔요. 그리고 꼭 아침에 예배 때 군목분들 초대해가지고 하잖아요. 또 단골 손님들이 선교사님들. 근데 왜 농어촌 선교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안 부르시고 초대를 안 하시는지 궁금해서 하여튼 제가 그거는 조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 한 번의 기회라도 전체 총대들이 모였을 때 농어촌교회 현실이라든지 농어촌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알릴 수 있어야죠. 그리고 저는 이제 109회기 때는 아까 그 800g 쌀을 총대 전원에게 나눠드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고요. 어찌됐든 총회에서 농어촌 교회를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를 키워야 됩니다. 저희 이번에 108일 신동성 부장님이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 사업부서들은 사업 보고를 하지 못하고 3년 동안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반서가 돼가지고 요번에는 연금 문제, 헌법 문제 그것만 하고 사업부서들이 보고를 못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무총장님에게 강력하게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그 시간이라도 줘야지 부서들이 보고를 하면서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정치와 우리 현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 깻잎 투쟁이라고 하는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정은정 농촌사회학자 박사의 글과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그걸 보거든요. 얼마 전에는 창비가 25주년 기념으로 특별호를 말하면서 8가지 전환 얘기하면서 농촌과 지역이라는 주제로 남해에 있는 여성 노동자를 인터뷰했어요. 정은정 박사가. 그래도 그 다음에 제가 조금 그래도 챙겨보는 게 대산농촌재단이라고 있는 거 아시나요? 네, 제가 한번 방문하려고 그래요. 꾸준하게 농촌의 문제에 대해서 개관적으로 잡지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지금 이제 우리 한국에 이 건물이 걱정이 돼요. 건설 현장에 예전에는 중국 동포들이 했거든요. 근데 중국 동포들도 인건비가 높아가니까 요즘 많이 하는 사람들 베트남. 그러니까 언어도 안 되는데 그냥 단기 교육해가지고 건설 현장에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건물이 제대로 가 있습니다. 기초가. 농촌은 이미 이주 노동자들이 없으면 농촌에서 일이 안 되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발을 딛고 우리 신대원생들이 같이 함께 가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저는 오늘 조성도 교수님과 한국 교수님 존경하는 분이지만 저는 지금 사회봉사부에서 어떤 실험을 하고 있냐면요. 기존에 모시던 교수님을 안 모시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저게 아니라 너무 단골로 총회를 10년, 15년 오시는 건데 이제 실패하더라도 새로운 분들 발굴해가지고 젊은 학자들, 젊은 유학하고 있는 목회자들 초대해가지고 저는 총회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성렬 교수님 은퇴하시고 나면 농촌 지역 그나마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준비를 하셨을까 싶어요. 제가 강성렬 교수님 그냥 은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냥 은퇴하시면 어쩔 무책임한 건다 그래야죠. 새로운 젊은 학자, 신학을 전공하면서 농촌 문제, 어촌 문제에 좀 밝은 분들 발굴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죠.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자리가 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저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많이 배운 분들이나 많이 못 배운 분들이나 이런 세미나 발제는 못하더라도 자기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는. 그러면 이제는 신학생들의 얘기 들어야 되고요.
농촌에 계신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해야 돼요. 이야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프로야구 우리가 TV에서 볼 수 있는 프로 운동 선수들 1%밖에 안 됩니다. 저는 실패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심스러운 건데 사례를 얘기하다 보면 저에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그래요. 저분 특별하는데 우리가 그 얘기를 들을수록 조금 더 이렇게 막 왜 우리는 저렇게 못할까 스스로를 자책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 귀한 분들이 있지만 보통의 농촌 목회자분한테 1% 앞선 분, 5% 앞선 분, 10% 앞선 분 그렇게 단계적인 사례도 발표해야 되고요. 실패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그냥 농촌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들이 이런 자리와 더불어서 그런 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서로 듣고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총회도 만약 그런 자리를 만들어간다 한다면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